1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왜 나에게 연애운이 없는 것 같은지, 뭐가 내 연애의 흐름을 꽉 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님의 지금 연애의 흐름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보겠습니다. 1번님은 지금 감정에 대해서 내 감정을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세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분명히 있고 그걸 표현하고 싶고 내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한데 그 전에 내 자신이 이 올라오는 감정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겼을 때, 아, 이 마음이 좋은 감정이구나, 좋아하는 감정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하는데, 1번님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딱 멈추는 느낌이 들거든요. 멈춰서 그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진짜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잠시 그냥 인간적으로 외로워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조건이 맞아서 좋아 보이는 건지, 이렇게 내 감정 자체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자꾸만 감정을 이성적으로 쪼개서 판단하고 보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된 지 꽤 되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친절하게 대하면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원하는 게 있나?' 하면서 의도부터 따지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면서 고맙다는 말이나 감정보다는 경계심이 먼저 올라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지만 남이 주는 사소한 감정이 생기는 포인트들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괜히 자꾸 까칠하게 생각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날이 서 있는 느낌이에요. 관심을 받아도 그걸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해요. 소드의 에너지가 강하게 보이고 있어서 감정까지 분석하고 판단하려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연애라는 게 원래 좀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감정들로 이루어진 건데, 그냥 좋고, 그냥 보고 싶고, 그런 건데, 1번님은 그 그냥이라는 단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감정에 이유를 붙이려고 한다거나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괜찮은 상대를 만나서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았더라도 뒤돌아서면 자꾸 그 사람의 작은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아, 이건 뭘까? 저건 왜 그랬을까?' 하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만날 때 좋았던 감정까지 싹 식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생각할 게 너무 많을 수도 있고, 감정을 이성이 누르고 있는 형태잖아요, 지금. 이러니까 연애가 제대로 시작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평소에 자기 할 일 똑부러지게 잘하고 일 처리할 때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시는 분들일수록 연애에서도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일할 때처럼 연애도 내 통제하에 완벽하게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시작이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중이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에너지의 1번님이라면 잘 안 풀린다는 느낌이 강하실 거예요. 어쩌면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아왔던 것들이 누적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상대와 말이 잘 안 통한다고 느끼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별을 경험하고 지금 아직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거예요. 일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이어갈 거예요. 소드 9가 불면의 카드잖아요. 잠도 잘 못 자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하는 자책이 올라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연애 이야기를 할 때 속으로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들 거예요. 1번님이 일부러
뭐 감정을 억누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버릇이 이미 생긴 상태라서 꽤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따뜻한 관계, 온기 있는 애정에 대한 바램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지금 그 감정의 빛을 암막 커튼으로 딱 덮고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감정의 온기를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연애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맡고 있는 건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1번님은 연애에 대한 이상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원래 생각하고 있던, 마음속에 바라고 있던 이상적인 연애, 이런 것들이 좀 높은 걸로 보이거든요. 연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림이 너무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1번님은 사랑에 대한 마음이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만나서 시간 때우거나 하는 건 1번님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진짜 마음이 통하고 대화 한마디에도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관계에 그런 걸 원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기보단 이런 높은 이상향이 상대를 걸러내고 있지는 않은 걸까 생각이 돼요. 뭐 소개팅이든 자연스러운 만남이든 간에 누군가를 처음 알아가는 단계에서도 1번님은 은근히 이 사람이 나랑 깊은 대화까지 가능할 정도로 잘 통할까? 이런 걸 먼저 볼 수도 있어요. 만남의 초반이라면 그냥 가벼운 농담도 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한데 1번님은 좀 더 딥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싶거든요. 일단 만남 초반이나 썸에서 너무 앞서가서 내 이상의 관계를 원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보이지 않으면 상대에게 관심이 사라지거나 대화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깊은 대화라는 게 원래 시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속마음까지 터놓는 사이는 거의 없어요. 서로 어색한 시간이 좀 지나고 조금 벽이 허물어지면서 그런 단계로 가는 건데 1번님은 그 과정에서 포기해 버린 건 아닐까 해요. 초반에 좀 가볍고 어설픈 단계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라고 판단해 버리고 정리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만남도 깊어지질 못하고 결국엔 내가 원하는 이상의 연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좋은데 더 깊게 내가 생각하는 관계에 대한 이상형에 맞추고 싶은데 상대가 그걸 잘 따라주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1번님은 일단 내가 연애할 상황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이번 일만 잘 마무리하고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만나야지. 그때 다시 연락해야지. 그때 다시 이야기해 봐야지.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내가 좀 현실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대화를 하고 만나야 상대가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라는 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미루다가 연애를 시작할 시기도 놓쳐버리게 되고 싸우고 나서 화해할 최선의 시간도 지나가 버리는 걸 수 있어요. 주변에 보면 아무리 바빠도 현실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잘 만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큰돈이나 시간 들이지 않아도 잠깐 시간 내서 10분, 뭐 20분이라도 산책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연애할 때 필요한 건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1번님은 지금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 내 마음을 제대로 내보이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준비 때문인 건지 아니면 시작하는 게 제대로 마주 보는 게 무서워서 이유를 만들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후자에 가까운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는 말 뒤에는 시작했다가 잘 안 되면 어쩌지? 다툼이 있던 상태라면 대화로 해결해 보려다가 더 꼬이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또 1번님은 균형에 대한 감각이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내가 연락 한번 했으면 상대도 한번 해줘야 마음이 좀 편하고, 내가 마음을 열었으면 상대도 그만큼 열어줘야 안심이 되고,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면 상대도 그만큼 양보해줘야 하고, 이런 식으로 관계의 무게가 항상 반반이어야 편안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쪽만 주는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애할 때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반반 딱 맞지는 않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누군가 먼저 한 발 다가가야 하고 누군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관계가 움직이잖아요. 마음에 들어오는 타이밍도 속도도 서로 다르니까. 근데 1번 님은 상대가 연락을 좀 자주 하면 '내가 좀 끌려가는 것 같은데.' 싶어서 일부러 텀을 둔다거나, 반대로 내가 연락을 하게 되면 '나만 매달리는 것 같다.'는 느낌에 스스로 한 발 뒤로 빠지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계산된 조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갑자기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니까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1번 님의 연애 흐름을 막고 있는 거예요. 1번 님은 연애에 대한 이상이 너무 높아서 완벽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앞서 말한 장애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조금 너무 완벽을 바래서 무의식적으로 좀 과해지지 않았나 해요. 그럼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연애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보겠습니다. 카드를 보면 처음에 소드 4가 나와 있어요. 멈춤, 일시정지, 휴식, 회복 이런 걸 말하는데, 지금의 상태로 흐름이 계속되면 1번님은 연애라는 것에 대해 단절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연애라는 흐름에서 완전히 발을 빼버리는 모습이기도 해요. 물론 이게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진다기보다는 이 단절된 상태가 지금의 1번님의 흐름에서는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게 싫어서, 아니면 상처받는 게 싫어서, 복잡하게 머리 쓰고 싶지 않아서, 내 에너지를 관계에 쓰는 게 지쳐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나 좀 쉬고 싶어. 혼자가 편해. 애쓰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연애에서 손을 떼버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싶어. 잠시 쉬어가고 좀 나중에 준비가 되면 다시 생각해 봐야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잠시의 멈춤이 1번 님을 연애라는 관계의 영역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연애 중이시라면 당분간 관계에 대해 머리 쓰기 너무 싫어서 상대와의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그렇게 거리를 두다 보면 서로 소원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솔로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분간 생각하기 싫어하고 외면해 버리다 보면 이게 또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연애세포가 죽어버렸어. 너무 오래 관계를 쉬다 보니까 연애세포가 사라져서 어떻게 다시 누군가와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고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팅이 들어오거나 누가 관심을 보여도 뭐 나중에 하면서 계속 미루고 거절하고, 앞에 나왔던 흐름의 연속이죠. 지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요. 처음의 흐름부터 뭔가 건조해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해도 외로운 느낌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도 모른 척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연애라는 게 점점 더 멀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와서 누군가를 새로 만나는 게 너무 어색하다거나, 내 나이에 설레고 그런 거 하기엔 좀 너무 늦어버렸다거나, 내 일상에 누군가를 들이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면서 연애와의 거리가 더 멀어질 겁니다. 실제로 괜찮은 만남의 기회가 와도 이미 늦었어. 나는 안 맞아. 귀찮아 하면서 또 놓쳐버리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더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는 연애는 내 인생에 없구나 하고 완전히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1번 님은 주변에 사람도 있고 기회도 있고 매력도 충분히 있으신 분이세요.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애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애를 시작했을 때 잘 안 될까 봐. 그게 두려운 마음이 더 커 보여요.
1번님은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이상적인 연애를 위해서 맞추려고 하고 똑순이처럼 보여도 사실 회피형이신 것 같기도 해요. 상처받기 싫어서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회피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잘 모르겠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아, 몰라, 생각 안 할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혼자 있는 게 익숙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이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지금 1번님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머릿속에서 계속 저울질을 해요. 이 사람이 내 기준에 맞는지, 저번에 만난 사람보다 좀 나은지, 내 친구가 만나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어떤지,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단점부터 보이게 될 거예요. 괜찮긴 한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대화는 잘 통하는데 직업이 좀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항상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당연한 건데 1번님은 그 당연한 부족함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1번님의 이상의 사람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지금 내가 선택한 사람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엔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지 한다거나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사람이 좀 더 내 이상에 가깝게 변하게 하고 싶어, 변화시키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애는 스펙 경쟁이 아니잖아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지 겨루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조건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편한 사람 만났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1번님한테 필요한 건 비교하지 않고 그냥 상대를 제대로 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 기준을 들이밀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느낌인지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대화는 늘 편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면 그럼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학벌이 어떻지? 뭐 연봉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이 올라와도 일단 스탑하고 지금의 편안한 감정을 그냥 느끼면 돼요.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받아들여 보세요. 좋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자꾸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이 사람과 함께 할 때의 감정에 더 집중해 보세요. 연락하고 싶으면 그냥 연락을 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어도 좋고, 내가 연락하면 귀찮아할까? 너무 자주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연락을 못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정의 브레이크를 계속 걸어버리면 나중에는 감정 자체가 그냥 무뎌지고 무덤덤해질 거예요. 문득, 아, 이 사람 생각나네 하면 연락도 해보고, 같이 있으면 좋네. 이런 감정들을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감정을 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어요. 그리고 미적지근한 태도로 대하던 상황이나 관계들, 연애에 대해서 때가 되면 되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움직여야 해요.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단 먼저 연락을 해본다거나 만남을 먼저 청한다거나 먼저 화해의 말을 해본다거나 하는 것처럼 다음에 나중에 여유 생기면 이런 말로 계속 미루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마주 보아야 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1번님한테 필요한 건 일단 해보기예요. 핑계 대지 말고 일단 만나보기. 괜찮은 사람 있으면 완벽한 타이밍을 계산하지 말고 일단 연락해보고 이런 식으로 작은 행동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단순히 어느 방향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안에 방향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계속 말했듯이 지금 1번 님은 머리로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맞나? 언제 시작해야 하나? 이 사람일까? 준비가 됐나?' 뭐 온갖 질문들로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마음은 연애하고 싶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싶고 누군가와 더 가까워지고 싶을 거예요. 지금 이 리딩을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내 마음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당장 확신이 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100%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걸 내려놓으세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통제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질 뿐이에요. 전에 어디서 실수도 길의 일부다라는 말을 봤어요.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엔 제대로 된 곳으로 가기 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단 용기를 내서 지금 순간에 내 마음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따라가 보세요. 지금 멈춘 상태라도 괜찮아요. 나는 너무 멀리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괜찮아요. 실수도 길의 일부니까요. 뭐가 됐든 간에 머리가 안 되라고 하기 전에 마음이 해볼까 할 때 바로 움직여 보세요. 한 걸음만 앞으로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인 리딩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닿는 부분만 가져가시고 아닌 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왜 나에게 연애운이 없는 것 같은지, 어떤 게 내 연애의 흐름을 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2번님의 지금 상태를 보면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끝나고 있는 지점에 서 계신 건 아닐까 해요. 좋았던 관계에서든, 마음이든 상황이든 간에 예전에 내 감정이 머무르고 있던 것에서 등을 돌리고 걸어 나온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이게 꼭 이별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 헤어진 상태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기대했던 연애나 뭐 바래왔던 관계라던가 그런 것들에서 마음을 많이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더 이상 여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나름대로 결심을 하진 않았을까 해요. 그런데 이게 막 시원하게 그 감정에서 벗어난 건 아닌 걸로 보여져요. 뒤돌아보면서 가는 느낌이거든요. 걸음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잘한 건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달랐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올라올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해서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서든 간에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이번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거나 그 변화의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연애나 뭐 관계 관련해서 뭔가 마침표를 찍었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리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최근일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변화는 이번님에게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몰라요. 안 맞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해도 마음이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지금의 선택이 나에게 맞는 거라고 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좀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런 느낌이 계속 들지도 몰라요. 지금 이번님의 마음 속에서는 실망이라는 감정이 꽤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진 경험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전을,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알면서도 자꾸 그 자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뒤돌아서 가고는 있지만 마음이 계속 편치 않는 상태로 보여요.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직은 조금 진한 기억이 남아 있어요. 완전한 끝을 낸 후에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긴 하지만 남은 마음들 때문에 아직은 진짜 새로운 시작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해요. 그럼 지금 연애를 어떤 것들이 맡고 있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이번님은 지금 연애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은 많이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나중에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해봐야지. 다음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행동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계획은 하지만 실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당장 할 생각은 없지만 미래에 대한 상상만 하면서 올해 안에는 만나봐야지, 다음 달부터는 좀 나가봐야지, 이러고 있진 않나 싶어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순간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조금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어요. 계획만 세우고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실제로 움직이지만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나중에라는 말로 현재를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2번님은 연애를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지, 직업이 뭔지, 미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연애도 현실이고, 결국엔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현실적인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님은 이 부분을 생각하느라 감정이 생기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해요. 너무 현실적인 미래의 모습까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감정만 믿고 뛰어들었다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하려는 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조심하다 보면 아예 시작을 못하게 될 거예요. 안전하게만 가려다가 아무 데도 못 갈 수 있습니다. 연애는 어느 정도는 모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산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은둔자 카드에서 보이는 모습은 이번님이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지는 않나 싶어요. 사람들 만나는 자리를 피하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거절하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아마 현재 이번님의 에너지가 너무 지쳐 있기 때문일 거예요. 감정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추스리지를 못해서 잠시 지친 마음을 쉬고 싶다고 하면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 깊게 혼자의 시간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나를 가득 채웠던 감정을 뒤로하고 돌아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연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기피하는 걸지도 몰라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를 만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임 자리에도 잘 나가지 않고 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만큼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는 않고 감정보다 조건이 앞서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인연이 생길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 지금 이번님의 현재 상태만 봐도 누군가와의 인연을 이어간다는 건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장은 모든 게 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계속되면 연애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보겠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이번님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익숙한 것들에 더 깊이 매달리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의 일상이나 은둔자 카드에서 보였던 혼자만의 혼자 있는 생활, 내가 예측 가능한 것들, 이게 편해, 이대로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지친 마음을 뒤로하기 위해서 나를 고립시켰지만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이게 내 삶의 기본값이 되어버리고 일상의 패턴을 아주 단조롭고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물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 페이스대로 일상을 사는 게 편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님은 이걸 선택했다기보다는 피난처로 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두려우니까 혼자 있는 걸로 도피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바깥 세상과 단절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어색해지고,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들도 불편해지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서툴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애는 더 멀어질 거예요. 주변에서 연애 이야기가 나오면 관심도 안 갈 정도로 나와는 아예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지대 안에서만 살다 보면 내 세상은 점점 좁아질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나 뭐 예측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만 내 일상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연애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내 감정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섭기 때문에 아예 그런 불확실성 자체를 차단해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일상이 점점 건조해지고 안전하긴 하겠지만 생기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번님은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통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감정이 올라와도 의미 없다고 하면서 눌러버리고, 누군가에게 끌리더라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리 차단해버리고, 외로움이 느껴져도 괜찮아, 익숙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 다독이게 될지도 몰라요. 그냥 적당히 내 안전지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번님을 모습을 봐도 욕심 없이 안정적으로 만족하면서 잘 사는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내는 것 자체를 포기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번님의 경우는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멈춘 거니까요. 왜냐면 바라면 실망하니까, 기대하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대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마인드가 아니라고 봐요. 건강한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거잖아요. 감정도 욕구도 기대도 뭐 전부 다 통제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정작 삶에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자기 자신을 더 큰 벽 안에 가둬놓게 될 거예요. 나는 안 돼. 어차피 혼자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될 수도 있어요.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 멈춰서 감당 어려운 감정을 좀 차단해 보려다가 처음에 생각했던 새로운 시작을 바라던 마음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흐름이지 확정된 미래가 아니에요. 그럼 이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이번님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나 그때 받았던 상처들, 내가 이렇게 된 건 그때 그 일 때문이야 라고 계속 붙들고 있던 그 기억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번님은 등에 짐이 가득 든 배낭을 메고 있는 상태예요. 그 안에는 과거의 실망이나 후회나 원망이나 자책들이 가득 들어 있을 거예요. 무거운 걸 알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기억해야 해 하면서 계속 그 짐을 메고 다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한 발 내딛기도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새로운 만남이 생기더라도 대화하다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면 현재를 과거에 투영해서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현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겹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짐을 내려놓는다는 건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라고 구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눈앞의 현실은 그 과거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끊어보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이미 지나간 일은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실패가 내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노력해도 안 되었던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연애운이 없어라고 단정한다면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혼자만의 동굴에서 빠져나오셔야 해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그랬던 그 혼자만의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거고,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면 좋지 않습니다. 단절로 가면 안 됩니다. 적당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는 밖으로 나와야 해요. 사람들이 있고 햇빛이 느껴지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모임에도 나가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중요해요. 가서 꼭 연애 상대를 만나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화하고 웃고 같이 밥 먹고 하는 이런 평범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닫아두었던 마음도 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도 생기게 될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뭐 취미 생활을 하거나 뭐든 좋아요. 일단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공간에 가보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자극을 받고 새로운 관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자꾸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건 지금 이번님에게 은둔자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기 때문이기도 해요. 생각보다 잠수해서 오래 머무를 것 같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힐링의 시간이 필요한 건 맞지만 숨어버리는 건 지양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처 후에 닫아두었던 감정에 다시 솔직해지는 거예요. 감정을 너무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인 감정들을 다시 조금씩 받아들여 보세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다, 뭐 나쁘다, 이런 단순한 것들도 좋고, 고맙다, 보고 싶다,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 장 볼게요. 이 카드는 가벼움을 말하고 있어요. 무중력 상태처럼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자유롭게 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번님에게는 무게를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게 필요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무거운 감정의 무게들을 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지난 상처의 기억, 실망,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라던가, 뭐 두려움,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해야 해. 이 정도는 맞춰야 해. 이런 기대들이 이번님을 더 힘겹게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감이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이번님은 좀 가벼워져야 해요. 그래야 흐름을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벼워지라는 건 지나친 계획과 기대들,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든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게 나에게 더 좋은 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결국엔 내 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잘 안 풀린다면 왜 안 되는 건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받아들인다거나, 소개팅을 했는데 별로였다면 역시나 내 인연은 없나 봐 하지 말고 오늘은 아닌가 보다, 다음에 더 좋은 인연이 오겠지 하고 가볍게 털어버린다거나, 상대와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되었다면 그 아픔에 잠식되지 말고, 아, 이 사람이 내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도 없어 라고 흘려보내 보세요. 감정의 무게에 너무 짓눌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긍정적인 것도 좋지는 않지만 지금의 이번님에게는 어쩌면 이 초긍정 회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일은 그냥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의견들도 내려놓으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도 무게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잖아요. 이번님이 편하고 행복하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남의 말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님만의 타이밍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어요. 모든 무게들을 다 가볍게 바꿔보세요. 초긍정 회로를 계속해서 돌려보세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남는 부분만 가져가시고 아닌 건 흘려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나에게 연애운이 없는 것 같은지, 뭐가 내 연애의 흐름을 꽉 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3번님의 연애 흐름이 어떤 상태인지 보면 3번님은 지금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고,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싶고,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연애에 대한 욕구가 보이고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 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 연애 이야기를 할 때 관심 있게 듣게 되고 영화나 드라마의 로맨틱한 장면을 보면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커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할 거예요. 나도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연애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는 잘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은 급한데 몸은 안 따라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3번님은 연애에 대해서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내가 연애에 대한 열망이 막 이렇게 샘솟더라도 충동적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한 단계씩 차근차근 나아가고 싶어 하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열망에 비해 진전이 좀 느린 모습이에요. 일단 친구부터 시작해서라거나 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확실해지면 그때 고백해야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단계별로 진도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이 생겨도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확실해지면 말해야지 하면서 천천히 가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신중한 건 좋은데, 너무 심중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조금씩 다가가는 사이에 상대방은 이미 저만큼 멀리 가버렸거나,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버렸거나 할 수도 있겠어요. 3번님 입장에서는 천천히 단계를 밟아나가는 중일 테지만, 상대방에게는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었나 보네. 호감이라고 느낀 건 착각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실패하는 게 무섭게 느껴지는 걸까요? 뭐, 서툴게 말했다가 어색해진다거나, 완벽한 거절을 당해서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망가지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3번님은 열정에 비해서 추진력과 모험심이 좀 약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연애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어요. 누가 다가오면 일단 경계하고 마음을 의심한다거나 하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을까 해요. 이게 뭔가 알게 모르게 조급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만남과 이별을 보면서 난 저렇게 쉽게 만나고 헤어지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지난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3번님은 자기 방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문제는 이 방어가 나에게 오는 좋은 인연까지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방어 기제 때문에 열정은 있어도 천천히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쩌면 3번님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연애하는 것도 막 경쟁처럼 남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니까 나는 더 좋은 만남을 해야지, 더 좋은 조건을 만나야지 하면서 괜한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당당하고 자신 있어 보이고 싶은데 사실은 두렵고 조급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떤 장애물이 흐름을 막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3번님은 이전에 뭔가 크게 무너진 경험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연애 관련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깨진 사건일 수도 있어요. 믿었던 게 한순간 깨지거나,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갑자기 끝났거나, 아니면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거나 하는 것처럼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부정되었던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만 진심이었고 상대는 장난이었다거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거나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3번님한테는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컸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이후로 3번님 안에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연애에 대한 환상이라던가 희망 같은 것들이요.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상황들을 순수하게만 바라볼 수 없게 되었을 거예요. 누가 좋은 말을 해도 진짜인지 의심부터 생기고, 어떤 사람과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도 믿을 수 없고 긴장하게 될 수 있어요. 지난 경험이 3번님에게는 어쩌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때의 충격이 떠오르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나서 최악을 먼저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상대가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현재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3번님은 그 이후로 기대를 안 하면 실망할 일도 없고 믿지 않으면 배신당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끝을 상상할지도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믿지 않게 된 건 아닐까 해요. 감정을 믿고 따라가다가 상처받고 다쳤으니까 이제는 머리로 판단하는 걸 우선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3번님은 연애를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해요. 누군가를 만나면 일단 상대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직업은 뭐지? 성격은 어떻지? 장단점이 뭐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내 가슴이 뛰는 것보다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납득하는 게 더 중요해진 걸 수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도 착각일 수 있어 하면서 감정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처럼 설레는 그 느낌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분석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3번님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는 걸로 보여요. 어쩌면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도 괜히 쿨한 척 한다거나, 보고 싶어도 바쁜 척 한다거나, 신경 쓰이는 사람이 생겨도 관심 없는 척 하기도 할 거예요. 이게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감정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3번님은 실수하기 싫고 완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걸로 보여요. 누군가에게 마음이 생겼을 때 고백도 저 사람이 날 확실히 받아줄 것 같을 때까지 하지 않고 만나는 것도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하고 대화도 미리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해요. 그런데 연애라는 게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건데 3번님은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더 어색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상처받았던 이야기나 불안한 마음이나 이런 내면의 여린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상대방이 벽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신을 제대로 내보이지 않아 버리면 이 사람한테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맞나 싶기도 하면서 그 관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님은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을 하는 건 망설이는 모습도 있어요. 선택을 내리는 걸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매번 고민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해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모든 게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니까 시작을 못 하는 겁니다. 망설임이 너무 길어 보여요. 그럼 이 상태가 이어지면 연애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보겠습니다. 전차 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전차의 에너지는 원래 목표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3번님은 오히려 지금 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의 전차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마음속의 갈등과 조급함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나도 이제 연애해야지, 전진해봐야지, 솔직해져 봐야지. 하지만 정작 행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 내면에서 엔진만 과열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벌써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막 저만큼 나보다 앞서갔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더 탓하면서 조급함만 커지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현실의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 조건은 어떻고, 장단점은 뭐고, 나중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계속 계획과 상상만 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버릴 수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더 완벽한 타이밍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건 고민이 아니라 결정장애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실제로 누군가와 손을 잡고 같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막연한 미래만 그리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그 관계가 건강하게 이어간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3번님이 통제하려는 모습도 있거든요. 내가 모든 걸 체크해야 하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고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편하게 즐기는 게 아니라 계속 긴장하고 경계하게 될 거예요. 대화할 때도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하고 점점 더 계산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관계가 다 피곤해질 거예요. 항상 긴장해야 하고, 계산해야 하고, 방어적으로 나오니까요. 3번님 자신도 지치고 상대도 지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외로움과 패배감일 겁니다. 나만 계속 실패하고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매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나 자신이 싫어지고 내 선택이 후회되고 무기력해지다가 뭘 해도 안 될 거야 하고 체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3번님은 연애를 설레는 만남이 아니라 마치 풀어야 할 골치 아픈 수학 문제처럼 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를 분석하고 체크리스트를 대조를 하고 막 이러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 떨림은 메말라 버릴 거예요. 그럼 이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보겠습니다. 지금 3번님은 너무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분석하고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런데 연애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 집중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내 직관을 믿어보세요. 상대를 대할 때의 첫 느낌, 이 사람 괜찮은데 했던 그 순간의 감각이 맞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의심하고 체크해 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가 편한지, 불편한지 그것만 봐도 됩니다. 함께 있을 때 어색하진 않은지,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직업이나 학벌 같은 그런 조건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3번님이 지금까지 너무 머리로만 판단을 했었다면, 이제는 내 내면에서 나오는 그 감정을 그냥 느껴보세요. 느낌을 믿고 직관을 따르고 떨림, 설레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은 더 그렇죠. 왜 좋아하는지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좋아. 이런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 연애에 대한 환상이 있다면 그건 버리고 내 눈앞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3번님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연애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단계를 지나서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 조건이 맞아야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이상에 대한 환상은 지우셔야 해요. 3번님은 완벽한 만남을 기대하지만 완벽한 관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에 그려놓은 이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을 하느라 지금의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3번님의 머릿속에 선택지가 너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 어느 하나 선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별로 다가가는 계획은 그만 세우세요. 연애는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공식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그건 두 사람의 속도에 맞춰지는 겁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서는 그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3번님은 어쩌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더 완벽해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솔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건 약점이 아니라 용기예요. 그리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도 답이에요. 내가 진심을 보여줬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질 않는다면 그 인연은 나의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진심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거절당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나을 거예요. 시간 낭비는 필요 없어요. 우리 관계는 대체 뭘까?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들을 무섭다고 피하지 마세요. 애매한 채로 시간만 끌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나을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걸 멈추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고 환상을 버리고 눈앞의 현실을 보고 완벽한 척 하는 건 그만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지금 3번님한테 가장 필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진정한 자기 표현을 말해요. 3번님은 진짜 자신을 숨기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괜찮은 척, 강한 척, 완벽한 척, 쿨한 척 하면서 내 모습을 가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면 약해 보이진 않을까? 완벽해야 나를 더 인정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카드가 말하는 진실된 표현은 단순하게 내 속마음을 다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3번님은 남들에게 빈틈없는 사람, 상처 따윈 안 받는 쿨한 사람,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스스로 너무 가둬두셨던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원래의 성향 자체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작 나 자신이 진짜 뭘 원하고 있는 건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게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해요.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되고 불안하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게 진짜 나니까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대단한 표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멋있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3번님은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까? 이 정도는 보여줘도 될까 하면서 자꾸 선을 두고 말을 아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속으로만 삼키게 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설레면 설렌다고 스스로한테만큼은 좀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멋진 사람이라는 가면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세련된 말로 감정을 정리해서 내뱉으려고 하지 말고, 때론 조금 서툴고 투박하더라도 "나 사실 좀 긴장된다. 이런 부분은 좀 겁이 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감정을 굳이 멋진 말로 바꾸거나 포장하거나 정리해서 말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사람인 척 버티고 있지 말고 나를 좀 덜 힘들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그 틈 사이로 보이는 인간적인 모습에 마음을 열거든요. 3번님이 자신을 덜 힘들게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못난 모습까지도 "이게 나야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막혔던 연애의 흐름도 조금은 가볍게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3번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남는 부분만 가져가시고 아닌 건 흘려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